야, 이쪽으로 이쪽 좀 나오시면 또 머리 잘라요. 이쪽? 여기까지. 아 이쪽? 아 거기로 오지 말라고? 머리 잘라. 네. 저번 시간에 채권에 대해서 이제 좀 했잖아요. 그죠? 채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꽤 됐죠? 꽤 됐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왜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좀 생각이 좀 정립이 되셨나요? 왜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생각이 과거와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달라지신 부분이 있으세요? 확실히? 저는 네. 그것보다는 소비에 대해서 좀 많이 소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네네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런 광고 같은 거 보고 특히 은행 광고 같은 거 보면 뭐 우리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다 돈 쓰게 만드는 그런 거잖아요. 자기네 그런 이득을 위해서. 그러니까 돈 쓰게 만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적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근데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무언가 물건을 살 때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요소도 있고, 근데 그러면은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돈이 우리가 은행처럼 돈을 막 생산해내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는 조금 아직도 좀 헷갈리세요? 왜 투자를,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들 여기 모이시는 이유는 우리가 저희 첫 번째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자본가의 마인드로 살아가자. 왜 자본가의 마인드로 살아가냐?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자본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가들의 의식을 갖는다면 그 자본가들이 하는 것은 투자이고, 그리고 그 투자를 통해서 그 기술을 통해서 이제 자산을 운용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접목시켜서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자산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자산이 아닌 소비를 하는가의 문제로 이제 나뉘어지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그 영역의 에너지를, 돈이 하나의 에너지라고 한다면 그걸 자산화시키는 사람들, 그걸 자본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사업을 한다거나, 그렇죠? 그 세 가지가 있었죠. 뭐 부자랑 결혼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의 의식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그게 뭐 주식 투자가 됐던 뭐 채권이 됐든 원자재가 됐든 어쨌든 금융과 관련된 투자 이외에도 뭐 여기 반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뭐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형님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수업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운동화 이런 사업이 계속 어떤 식으로 크게, 크다라는 게 사업의 확장이 아니에요.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올바르게 건전하게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하나의 과정 속에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결국은 나는 어떤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가로 귀결되는 거겠죠. 왜냐면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돈에 꽂혀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돈에 꽂혀 있지 말고 무엇이 중요하다? 자산이 중요하다. 왜? 자산이 굴러가야지만 또 다시 나한테 돈이 흘러 들어오고, 또 다시 흘러나가고,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소비를 줄이는 행태일 거예요. 맞죠? 왜냐면 인간이 내가 벌어들이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쵸? 이거 녹음기인데? 녹음기도 샀어야죠. 필요한 건 사야죠.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 시작이 뭐다? 어쨌든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좀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사실 주식 투자라는 거죠. 왜 주식 투자라고 할까요? 왜?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제가 뭐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냥 듣고 가면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건 없어요. 세상에 모든 건 가치가 있지만 이제는 만일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이 자본주의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운영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 효과가 많이 떨어지겠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2달, 3달 넘게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해왔던 이유는 결국은 내가 올바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바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앞으로는 이제 채권 그리고 주식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인 어떤 영역으로 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최대한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지만 아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뭐 녹화도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가져오시고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의지의 영역이에요. 이 이후부터는. 왜냐면은 이제 막 어렵게 들어가는 영역도 있거든요. 문제는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알아서 해가 아니라 의지가 있으면 저한테 다시 물어보겠죠. 궁금한 게 있거나 이러면 뭐 개인적으로 연락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다시 물어보셔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케미가 있는 이유는 투자 문화를 바꾸는 것이고 투자 문화를 바꿈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자본가의 의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 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귀결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채권에 대한 얘기를 했고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 앞으로 이제 채권, 그다음에 주식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재무제표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를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 얘기들은 다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안 하면 굳이 몰라도 돼요. 굳이 내가 투자를 안 할 건데 이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뭐 투자 안 하고 오지만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이런 좀 이게 말이 좀 그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막상 이런 것을 들으면서 함께 나가면 훨씬 더 많은 것 깨달음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말씀인지. 아까 그 질문이 뭐 어떤 질문이? 지금 그 레고랜드 사태가 난리잖아요. 네. 왜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지는 알겠는데 레고랜드가 2,500억에 대한 부채를 지었는데 정확히 2,050억이죠? 50억 500억. 그런데 왜 나라에서는 50조라는 돈을 풀어서 그거를 메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그게 너무 궁금해요. 왜 그럴까? 그렇죠. 근데 저번 시간이랑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랑 채권이잖아요. 결국은 혹시 나는 이런 생각합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저번 시간에 하신 거? 저번 시간에 민수 왜 그럴까? 왜? 회사채. 맞아요. 이게 머릿속으로 이게 딱 안 들어오죠. 그렇죠? 자, 우리가 왜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 주식을 사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니까.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니까 그 돈으로 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오게 해야 되는 거.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내가 계속 여기서 샀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샀어요. 주식을. 근데 한 5년, 6년 돼도 10,000원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은행에 넣는 게 낫잖아요. 물론 이제 이런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이런 건 배워 나갈 거예요. 이게 우리가 투자라는 게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예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나오니? 네, 잘 나와요. 이게 또 안 오신 분들도 이렇게 또 해야지. 근데 주식이 이렇게 가요?
아니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그죠? 뭐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죠. 맞죠? 여러 가지 패턴이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가격이 10,000원이라는 얘기는 나는 아무것도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맞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뭐 올랐다 하면은 팔아도 되고 떨어졌다 하면은 더 사도 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건 이해되세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체가 매집과 매도를 통해서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게 투자라고, 그러니까 투자라기보다 주식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기업을 왜 사야 되냐? 기업은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거에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주들. 그쵸? 근데 간단하게 이제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주주들이 갖고 있는 그 지분은 무제한으로 계속 늘어나요? 계속 안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100주를 발행을 했어요. 100주를. 그러면은 100주를 발행을 한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돼. 장사가 잘 되면 굳이 이 주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이 지분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죠. 이해되세요? 첫 번째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채권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두 가지의 시장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시장과 무슨 시장이 있다고 그랬죠? 발행과 유통. 그렇죠. 이 두 가지 시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채권은 여러분 채권 저번 시간에 이제 1년물을 기준으로 하고 돈을 빌리네 만에 하는 그런 기준을 잡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만일에 오늘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1년 있다가 그 채권은 말소되죠. 그쵸? 내가 예를 들어서 민수가 나한테 돈을 빌려왔어. 얘가 나한테 1년짜리 채권을 얘가 나한테 돈을 빌리러 많이 왔으면 나 1년 있다가 얘는 나한테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근데 얘가 왜 돈을 빌리러 온 거예요? 그 돈을 갖고 무언가를 생산적인 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러 왔잖아요. 맞나요? 그럼 얘는 1년 있다가 그 돈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벌릴지 안 벌릴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1년 있다가 나한테 원금을 갚아야 되죠. 그러면 다시 얘가 돈이 또 필요하다. 그럼 다시 돈을 내가 빌려주거나 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뭘 얻는 거예요? 이자를 얻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그 연동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채권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단기채가 있고 중기채가 있고 장기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 돈을 빌릴 때 채권의 형태로 돈을 빌리는 게 많겠어요? 주식의 형태로 돈을 빌리는 게 많겠어요? 채권이 많겠죠. 그쵸?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기로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많이 받겠어요? 단기로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많이 받겠어요? 장기예요? 단기? 장기? 단기다. 장기다. 이자를 단기에 많이 빌려줄. 단기에 이자를 단기에 많이 빌려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줘. 그러면 1년 빌려줬을 때 받는 이자와 10년 빌려줬을 때 받는 이자 중에 뭘 많이 받아야겠어요? 10년. 당연히 10년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10년 동안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내가 계약하는 순간에 나는 이 사람한테 나는 10년 동안 그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생겨. 그럼 이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위험에 따른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 근데 장기라고 하니까 그게 생각났어요. 장기 매매가 생각났어요? 아니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싸니까 이율이. 주택담보대출은 그거는 근데 왜 싼 거예요? 누가 보증해 주니까 싼 거예요? 나라가 보증해 주니까 싼 거예요. 그렇죠? 나라가 하지만 그게 아무리 싸다고 해도 빌리는 금액이 어때요? 엄청 크죠. 엄청 크죠. 그러니까 지금 왜 그 부동산 장기 대출을 하는 사람들이 왜 힘들어해요? 이자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럼 내가 예전에 갚았던 이자들이 변동금리를 통해서 같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리금 상환을 통해서 막 한 2억 이렇게 빌렸던 사람들이 막 한 달에 막 한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이자랑 원금이랑 같이 갚아야 돼. 계속 10년 동안. 근데 지금은 그 금액이 계속 커지니까
너도 나도 힘들어하는 거잖아.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은행은 손해보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은 자, 단기가 이자를 적게 받고 중기가 많이 받고 장기가 많이 받는 거라는 개념은 이제 당연히 아시겠죠, 이 부분은. 그쵸?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채권에도 종류가 있죠. 채권에도. 자, 여러분 삼성, 예를 들어서 삼성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성이랑 또 뭐가 있을까? 남양유업, 예를 들어서 남양유업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좀 요즘 좀 삐리한 게 뭐가 있어? 파리바게뜨? SPC. 네, SPC. 자, SPC가 있다고 쳐보자. 자, 이 세 회사가 있다 쳐보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예시가 아니에요. 그냥 얘는 대기업이고, 얘는 중기업이고, 얘는 소기업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그러면은 사람들이 무언가 채권을 살 때 얘 채권을 많이 사겠어요? 얘 채권을 많이 사겠어요? 얘 채권을 많이 사겠어요? 얘 채권을 당연히 많이 사겠죠. 그럼 얘가 채권을 발행하면 얘는 왜 얘 채권을 많이 사요? 얘는 안 망할 것이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하겠죠? 맞죠? 얘보다는 중소기업과 SPC보다는 얘가 더 안 망할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있어. 내가 돈을 갖고 있어.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주식에 투자하기도 애매하고 다 나는 좀 불안이다. 그렇다고 해서 은행에 넣기에는 이자가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삼성전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살 수도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채권이 거래가 되는 게,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얘한테 돈을 빌려준대. 얘는 돈이 필요하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가 발행하는 채권 발행을 딱 했는데 얘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도 나도 이 채권을 산다니까 이 채권에 대한 이자율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겠죠. 너도 나도 산다고 하니까 이자율이 낮아지는 거야. 이해되세요? 상대적으로 얘네보다 낮아지겠죠. 근데 얘네는 산다라는 사람이 없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남양유 좀 얘도 한번 해보죠. 얘도 막 외국에 막 지금 막 그 뭐 진출도 해야 되고 프랑스에 파리바게뜨 만들어가고 돈이 막 필요해. 근데 갑자기 사건이 터졌네? 이런 막 사람 죽고 막 이런 사건이 터졌어. 근데 얘가 돈이 필요해갖고 채권을 딱 발행했어. 그래서 내 채권 나 이거 돈 이렇게 이자 주니까 빌려주세요 해서 딱 냈어. 근데 이자가 예를 들어서 2%야. 얘를 이렇게 내려고 해. 딱 냈어. 근데 사람들이 몰리질 않아. 이러면은 얘가 이 이자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려야겠죠. 점점 올려야겠죠. 그래야지 돈을 빌려주겠죠. 그렇죠? 근데 이 올리는 기준이 무엇을 통해서? 채권에 저번 시간에 그래서 채권에 내가 만약에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국채나 뭐 국가 지방채나 이런 거에 돈을 빌려줬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이 기업의 어떤 갖고 있는 신용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받아야겠다는 어느 틀이 만들어진다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채권을 누가 사냐, 누가 파냐, 그 회사가 얼마만큼의 안정성을 갖고 있냐, 신용이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넘어갈게요. 근데 그럼 이런 채권 중에서 가장 너 졸리냐? 듣고 있니? 그러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채권이 뭐예요? 국채죠. 그 다음에 국채 또 지방채 같은 거예요. 지방채. 이해되세요? 자, 레고랜드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참 운명이 참 기구했죠. 막 중간에 막 무슨 뭐 문화재도 발견되고 막 그래서 코로나도 터지고 막 하면서 공사 기간이 상당히 엄청나게 길어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공사할 때 이런 건물 같은 거 질 때도 사실 빨리 지어야 돼. 사실 근데 그렇게 너무 빨리 짓다 보니까 부실공사도 나고 이러지만 그거를 이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이제 설계하고 계획하는 게. 근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때요? 돈이 계속 나가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장사할 때도 계약 딱 해놓고 오픈 얼마나 빨리 하냐 늦게 하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왜 그 순댓국집 이런 것도 24시간 돌리겠어? 24시간 돌리는 가게들 있잖아요. 왜? 고정돼 있잖아. 어차피 고정비로 나가는 것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계산을 때리는 거야. 이거 회전율을 높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은 인건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24시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왜? 그게 월세라든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을 세이브 시킬 수 있기 훨씬 편하니까.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12시간만 해. 그럼 12시간은 버리는 거잖아.
물론 그렇게 해서 뭐 과로사하고 이러시는 분도 계신데 어떤 개념인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걔네 그 사람들도 이런 체계적인 어떤 교육을 받진 않으셨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무엇을 아냐면 돈을 돌리는 걸 아는 거예요. 돈을 계속 돌리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인건비로 얘를 얘도 레버리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땡겨갖고 내가 투자를 하는 거죠. 하더라도 그거보다 많이 이윤이 창출되면 그렇게 돌리는 게 낫다. 그런 식으로 그 기업들은 얼마나 치밀하겠어요. 그쵸?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는 건 이런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어떤 큰 데이터를 내가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이 어떤 관리가 됐을 때 운영의 영역이 그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사업은. 근데 대부분의 일반 가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게 됐을 때 무엇이 유리할까요? 내년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정해져요. 내년에 어느 정도 팔겠다라는 예측이 정해져요. 이해되세요? 그런 데이터가 만들어진다고. 국가에서는 그런 계획들을 무엇으로 치는 거예요? 그런 게 예산이죠. 똑같아요. 그걸 예산이에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얼마? 근데 내년 예산이 부족해. 그러면 뭘 발행하는 거예요?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국채나 이런 것들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국채를 만약에 발행했는데 국채를 그럼 누가 사냐? 전 세계의 이런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채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해서 사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게 뭐예요? GDP 같은 거. 내년에 얼마나 성장을 할까? 이런 걸 보고 근데 전 세계가 막 힘들어. 지금 다 힘들어. 막 전쟁 나고 어떻게 될지 몰라. 막 불안해. 그러니까 그러면 이머징이나 이런 국가들의 돈이 예전에 투여됐는데 지금은 투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그 돈들이 그럼 지금 다 어디로 다시 가고 있어요? 미국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 혹은 달러를 원하는 거예요. 왜? 달러가 뭐예요? 세상에서 지금의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일단은 거기에 눈치 보고 있는 거야. 일단 달러를 갖고 있자. 이해되세요? 왜? 그 각 국가의 돈의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달러기 때문에. 그쵸? 내가 원화 갖고 있다가 달러가 막 올라갔어. 그럼 내 원화가 떨어졌어. 원화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없잖아. 일단은 뭐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혹은 뭐 이 자산을 덜어내더라도 일단 달러가 지금은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러를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장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에서 봤을 때 달러들이 어디로 일단 또 넘어갈까요? 국채로 넘어가겠죠. 국채. 그쵸? 왜?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그쵸?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다가 이자율 이 정도 이자율을 무엇과 또 비교할까요? 주식의 수익률과 또 비교를 하는 거야. 얘네들이. 투자자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 시장이 돌아가는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얘네들은 그렇게 하겠죠. 왜? 지들 돈이 아니니까. 그리고 얘네는 필연적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 일들을 하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전문가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가 하는 말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걔네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의견이에요. 답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걔네들이 그걸 답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전문가 말 그래서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또 그럼 전체적으로 돈의 흐름이 지금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통화량이 풀렸고 코로나로 인해서 왜? 시장을 살려야 되니까 돈이 풀려서 어떻게 됐어요? 입에 다 떠먹여줬어요. 여기 다 돈 다 떠먹여준 거 먹어보셨잖아요. 다 지금. 그쵸? 사상 유례에 이런 적이 없었어. 그쵸? 그 말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만큼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수출과 어떤 경제 성장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게 가장 위험하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건 뭐예요? 사람이 안 돌아가는 거고 사람이 안 돌아가는 건 돈이 안 돌고 돈이 안 돌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몸으로 말씀드렸죠? 동맥경화가 오는 거라고? 그럼 나라가 멈춰버리는 거라고. 기업도 마찬가지죠.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안 돌면 어때요? 나는 돈을 벌고 있어도 예를 들어 매출은 나도 형님 가게에서 매출이 나. 근데 매출이 다 외상이야. 하지만 난 매출이 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이 안 돌면 어디서 돈을 빌릴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세를 못 내. 그럼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야 너 왜 월세 못 내? 너 나가. 그럼 어때요? 나는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뭐예요? 돌리는 거예요. 돌고 돌아 돈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자산을 통해서.
그럼 나는 얼마만큼 가치 있는 자산을 내가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들이 자본가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노동력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자꾸 노동력이 내가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이 시장은 사실은 허구잖아요. 막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가치의 기준을 내가 잡아야 되는데 그 가치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가격에 맨날 휘둘리는 거야 내가. 여기서 움직이는 거는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기업들은 뭐예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그 고유만의 가치라는 게 있다고요.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기업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면 바로바로 손 드세요. 이해 안 되세요? 되시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볼게요. 왜 달러 그리고 근데 지금 미국의 국채도 사람들이 근데 안 사. 이렇게 위험하다 그러면 인간이 심리적으로 돈을 국채에 넣어놓고 싶잖아. 안전한 자산에 넣어놓고 싶잖아. 그럼 미국 국채에 넣어놓고 싶겠죠.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장이 어느 정도 공부했는데 시장이 앞으로도 한 10년 정도는 예를 들어서 위험할 것 같다. 이래버리면 어때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장기 국채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장기 국채 가격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안 사 사람들이. 왜? 상대적으로 금리를 올리니까. 그럼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샀는데 금리가 더 올라. 그럼 내가 산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하는 거야? 현금을 갖고 뭐 하는 거야? 간을 보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의 시장이. 그럼 앞으로도 다시 오를 거야가 아니라 너는 뭐지? 좀 물 한잔 하라고? 됐나요? 네. 됐어요? 이거 이후로 이상하게 나오면 알아서 해라. 장난이고 그러니까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일단 흐름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동안 이해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건 그동안 들어왔던 게 그래도 그나마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게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투자는 심리 게임이에요.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투자는 그 심리예요. 근데 내가 그 심리를 내가 얼마만큼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냐 없냐가 투자의 성패를 가릅니다. 왜냐면 시장은 이 세상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며칠 전에 김진태라는 강원도지사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죠. 레고랜드가 갖고 있는 부채가 빚이 한 2,050억 정도가 된다. 그럼 2,050억이라는 돈을 이제 상환해야 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건 뭐예요? 과거부터 계속 예를 들어 1년이라 그러면은 한 달 지나면 이제 그 채권은 11개월이 남은 거고 1개월 지나면 10개월 남은 거고 점점 상환해야 될 날이 오는 거잖아요. 만기가 오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만기가 오기 얼마 안 됐을 때 난 빚을 못 갚겠다 이런 식으로 걔가 얘기를 해버린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걔네한테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가 무슨 투자 회사인데 무슨 상장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SLK였나? 아무튼 그 회사가 내가 돈을 빌려줬어. 예를 들어 민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민수가 갑자기 나한테 형 나 그 돈 못 갚을 것 같아. 이 말은 뭐예요, 얘가? 그 얘기를 딱 했다는 건 뭐예요? 얘 부도난 거잖아. 이해되세요? 그런 꼴이잖아요. 상환을 못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중요한 게 강원도는 뭐예요? 거의 국채죠. 국채 수준이죠. 그러면은 국채를 발행하는 기관이 돈을 못 갚겠다 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국채를 우리는 아까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채라든가 달러라든가 뭐예요? 나라는 망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멕시코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다 있잖아. 터키라든가 우리 터키도 그때 공부했죠? 근데 그 나라들이 다 있어요? 있죠? 망하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나라가 빚을 안 갚겠대. 이 얘기를 딱 터지면 아무리 삼성이 날고기고 LG가 날고기고 회사들이 날고기여도 결국 이 회사들은 어느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국가라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체제 안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쵸? 근데 그
나라가 국채를 못 갚는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채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불안해지겠죠. 생각해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얘기가 터진 이후에 단기 채권, 그러니까 단기로 돈을 빌렸어. 내가 단기로 돈을 빌렸어. 그럼 얘가 돈을 어느 정도 벌었어. 예를 들어서 형님이 저한테 돈을 1년 돈을 빌렸어.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뭐래요? 신발도 뭐 월세도 내고 뭐 신발 재료도 사고 뭐 여러 가지들을 사가지고 장사를 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수익을 나겠죠. 그럼 그 수익이 1년 만기가 됐을 때 그걸 갖고 다시 나한테 돈을 갚겠죠. 그러고 나서 또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래. 그럼 나는 다시 또 돈을 빌려줘. 이해되세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장사를 하고 뭐하고 뭐 재료 사고 뭐하고 돈을 그러면서 어때요? 또 형님으로 인해서 다른 또 가게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다 살잖아. 그렇게 해서 또 돈을 벌어. 그럼 다시 1년 있다가 나한테 와. 만기가 계속 단기 채권 같은 것들은 한 달 간격으로 3개월 간격으로 6개월 간격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돈들이 채권에 의해서 계속 어음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럼 계속 빌리고 빌리고 갖고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업들은 그런 과정을 계속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사업해보는 사람들은 더 확실히 와닿아요. 왜냐하면 내 돈 갖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해되세요? 근데 갑자기 2,050억을 갚아야 되는 2,550억을 갚아야 되는데 갑자기 얘가 못 갚겠다고 해버리니까 시장에서 얘가 못 갚겠다고 했대. 그럼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채가 아예 회사가 빚을 못 갚겠대. 이런 게 정보가 쫙 퍼지겠죠. 그럼 이 정보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시장이 진짜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어느 곳에서 엄청 위험한가? 되게 불안한가? 아니 어떻게 2,050억을 못 갚는다 그래? 말이 돼? 강원도가 어떻게 2,050억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어떻게 2,050억이라는 거에 그 돈을 또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뭘 해가지고 계속 메꾸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갑자기 나 그거 몰라요. 못 갚어. 이렇게 말해버린 거야.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의 자금이 갑자기 팍 얼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얘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강원랜드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얘를 국채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사채나 이런 애들도 돈이 다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얘한테 돈을 형님이 갑자기 나한테 또 돈을 빌리러 왔어.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주고 했는데 형님 저 지금 돈 못 빌려드려요. 왜? 잘 빌려줬잖아. 그러니까 형님 지금 국채도 지금 이자를 못 갚겠다고 하는 이 실정에 그 자체가 지금 형님한테 제가 돈을 빌려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때요? 내 돈을 지키려고 하겠죠. 사람들이.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계속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소문이 계속 퍼지면서 돈을 못 갚는데 하면서 갑자기 건설사 부도나고 뭐 어디가 부도나고 이런 것들이 막 다 터지기 시작하고 이거 진짜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해되세요? 네. 그처럼 하나 막히면 형님이 예를 들어서 장사를 못해요. 그럼 형님 거래처도 장사를 못해요. 맞잖아요. 돈이 계속 우리는 이 모세혈관들이 다 세포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어때요? 진짜 신용경색이 오는 거야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연에 반지하기 위해서 뭘 푼 거예요? 50조를 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네, 그래서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의 흐름이 필요한 곳에 땜빵으로 돈을 다 빌려준 거예요. 내가 못 빌려준다고 하니까 형님이 망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서 나라가 돈을 대준 거예요. 이 개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세상은 무엇으로 돌아간다? 채권으로 돌아간다. 어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실제로 돈을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숫자만 주는 거야. 숫자가 그게 통화량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세상은 뭐예요? 빚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그 빚은 계속 커져요. 계속 커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50조로 막아놓고 갑자기 돈 갚는다고 막 그래서 2,050억 갚겠다고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정치인 이런 사람들 경제 몰라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는 척만 오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걔가 이 속성을 알았다면 그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와가지고 또 금융사 핑계대고 앉아있고. 걔네들은 돈에 환장하는 애들이라고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고 걔네 직업이고. 근데 돈을 못 갚겠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나라에서 돈을 못 갚는데 이래버리니까 어때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부도가 났잖아요. 국민들이 돈을 못 갚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미친듯이 채권을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통화량이 미친듯이 풀렸죠. 그때. 계속 돈을 찍으면서 무엇을 살렸어요? 금융사들 다 살렸죠.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지금 50조를 풀었는데도 과거 예를 들어서 경제 상황이 좋다거나 아니면 뭐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안 그렇잖아요. 지금 막 금리도 계속 올린다 그러지. 그리고 뭐 외환 보유에 미국 한국이 갖고 있는 달러의 자산이 그걸 통해서 이제 환율을 우리가 좀 조절하거나 환율이 너무 올랐을 때 그걸 통해서 이제 환율을 좀 조절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그 돈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순재산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처해서 갖고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상황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한국이 그렇게 불안한 건 아닌데 갑자기 부채를 못 갚겠대? 이래 버리니까 어때요? 우후죽순. 그 50조를 그래서 풀었는데도 지금 막 난리도 아니죠. 그 상황이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세요, 유지 씨? 어떤 부분이 이해 안 되세요? 표정이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데? 말씀해 보세요. 이해되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 아니 뭐 그렇게까지 그러냐? 뭐 이런 느낌? 아니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디서 좀 막혀요? 답답한 거죠. 네. 왜 그 나라의 네. 나라를 전체 운영하고 살림을 네.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걸 그렇게 모를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거예요. 다른 영역이. 근데 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가 강원랜드에서 지사를 하는 동안은 어쨌든 자기의 성과를 내야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내가 왜 2,500억이나 갚아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입을 잘못 누리겠지. 근데 그게 비단 우리나라만 그래요? 제가 그 영국 총리 얘기도 올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 영국 총리 얘기도 같이 접목시켜서 해볼게요. 영국 총리가 하려고 했던 게 감세잖아요. 감세. 그쵸? 감세. 세금을 감안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법인세를 감안했다라는 거잖아요. 법인세. 그쵸? 법인세가 뭐야? 기업에 주는 세금을 덜겠다. 그쵸? 근데 정부는 무엇을 통해서 움직여요? 정부는? 세금. 맞나요? 세금. 이 세금을 통해서 어떤 예산이 책정이 되잖아요. 맞죠? 예산이. 근데 감세를 해요. 그러면 세금이 부족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껴 쓰겠다는 건가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아껴 써도요. 만일에 내가 이 나라 정책을 이 예산을 통해서 각 부처의 돈들이 지급이 되잖아요. 근데 막상 돈이 지급 안 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전에는 막 됐다가 갑자기 안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난리 나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난리 난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정부 이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때요? 개욕한다고. 그쵸? 저 새끼 믿어서 대통령 시켜놨더니 하는 집 삭감해? 감히? 예를 들어서 연금을 삭감해? 뭐 보험료를 올려버리네? 뭐 이런다 생각해보세요. 정치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투표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얘는 감세를 한대. 감세를 해서 법인세를 감세를 해서 영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겠대. 뭐 성장을 뭐 도모하겠대.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산이 부족하겠죠. 그럼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돈은 제가 어디서 끌어와야 된다고 했어요? 국채를 발행하겠죠. 국채를 발행하니까 돈을 다른 나라에서 조달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해되세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시장의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시장의 채권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꼴이죠. 그쵸? 그럼 채권은 사고 파고 하는 시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채권이 안 그래도 많아 죽겠는데 시장의 채권이 더 많이 늘어나는데 그럼 원래 그 채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원래 갖고 있었는데 채권이 더 늘어나. 그럼 그 채권 근데 이 당시 어때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왜? 영국도 물가가 오르니까 새로 나오는 채권도 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물가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자가. 그러니까 어때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채권을 다 던지는 거야. 채권을 원래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시장에서 파운드를 다 던지는 거라고. 파운드가 필요 없고 나 이거 채권 팔고 나 내 돈 줘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채권 싫어. 그럼 나 달러 줘. 그러니까 어때요? 역대
파운드가 이만큼 달러가 벌어졌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보다 파운드화의 가치가 미친 듯이 더 떨어져 버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물가 상승 때문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힘들어 죽겠는데 물가는 더 올라가겠죠. 이해되세요? 이제 이해되시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타이밍이 잘못 잡았죠. 걔가.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무슨 정책을 해요? 돈을 풀어요? 아니잖아요. 돈을 죄고 있는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돈을 최대한 죄고 있는데 얘는 어때요? 돈을 더 풀어버린 꼴을 돼버린 거죠. 이해되세요? 이 과정이 여기 맞아요. 법인들은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개인보다 법인을 하라고 하는 게 네. 법인을 하면 혜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세금도 많이 절약되고 법인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맞아요. 그런데 굳이 법인들의 세금을 줄여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은 성장은 어디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그럼 법인세가 줄어들면 그 법인세 이후에 돈들은 다 내 이익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법인세를 감세하고 뭐 하는 그 과정에서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사람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요즘 기업들이 그런 돈을 실질적으로 혁신하는 데 쓰지 않고 네. 다 이제 그 돈을 또다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대부분 그렇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봐도 이렇게 자기가 하는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투자는 해요. 투자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돈들을 그냥 다 갖고 있죠. 갖고 있어요? 네, 그냥 갖고 그냥 단기 금융 상품 같은 거에 투자를 해요. 단기 금융 1년짜리 상품들을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해요. 돈을 그렇게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자만 받고 그렇게 이자만 받고 은행에서 풀린다는 말이네요. 돈을 뿌린다니까 유지하는 거죠. 불안하니까도 있고 아직은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이제 기업마다 다 다른데 경제를 봐서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이렇게 감세를 하면 이게 되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지구 안에서 움직여요. 그쵸? 한 국가 안에서 움직인다고요. 얘네한테 감세하면 그럼 그 돈이 그걸로 끝날까요? 그 돈을 누가 다 냈어요? 국민들이 세금도 다 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예요? 국민들은 생활이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낮춰주는 명목으로 더 뭐가? 중산층들이 더 없어졌어. 이게 단기간에는 안 보여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중산층이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거의 없지. 다 이해되세요? 그럼 지금 경제가 성장은 되지 않으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장인가요?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이라는 이 논리도 사실 얘네들이 발표하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사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가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큰 틀에서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뭐 무역 수지, 뭐 경상 수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팔았던 거에 내가 수입한 거 대비해서 얼마만큼 많이 팔았는가. 근데 왜냐면 성장이 되고 있다고 하면 취업이 돼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퀄리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업은 더 안 돼. 근데 취업이 되는 그런 그 직업군들은 굉장히 그 군 자체가 엄청나게 높죠. 그럼 그런 애들은 월급을 미친 듯이 많이 받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아니면 미국으로 치면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데에 들어간 애들은 어때요? 지금도 인원이 부족해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이외의 군은 없어졌죠. 적죠. 그리고 왜 취업이 안 될까요? 왜 월급이 안 오를까요? 회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회사가 필요하면 어때요? 돈을 더 줘서라도 일하라고 하겠죠. 근데 너무 많으면 똑같은 거에 너무 많으면 돈을 적게 줘서라도 일하는 사람을 쓰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 쓰려고 그래요. 그럼 너 근데 여기 월급이 시급이 지금 월급이 100만 원인데 너 괜찮겠어? 예를 들어서 괜찮대. 근데 옆에 왔는데 저 90만 원이면 돼요. 그럼 얘 쓰지. 여기 쓰지 여기 써요? 똑같은 거예요. 기업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은 취직 자리가 없다고 하고 지금 그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 돈으로 족빠지게 공부해가지고 대학 4년제까지 나오고 막 했는데 중소기업 들어가기 싫은 거죠. 정말 요즘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 하더라고요. 힘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대부분 다 여기 제주도도 다 외국인들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걔네들이 어떤 군락을 만들고 걔네들이 과거에는 뒤집어 엎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걔네들이 입김이 점점 세게 그럼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냥 그렇잖아요. 유태인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상위 1%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저희는 이제 엄마 입장에서 네.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약간 그런 쪽으로 이제 경제 공부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주변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아둥바둥 막 공부를 막 시키고 있는데 네. 이런 공부를 들어보면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약간.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케미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그런 거예요. 저도 이런저런 공부하고 뭐 과거에 뭐 요리하고 뭐하고 해보니까 요즘 세상은 사실 뭘 해도 다 가능한 세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다 대학만 보내려고 하고. 근데 뭐 만약에 근데 그 자녀가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뭐 대학을 가는 건데 문제는 일단 첫 번째로 케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키운다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내버려두고 있는데 아니 그래도 한편에 되게 불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죠. 공부시켜서 막 하는 거 보면. 근데 이런 거는 필요하죠. 내가 키우진 않아요. 그 아이를.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스스로를 봤을 때 그냥 내가 여기서 항상 얘기하는 거죠. 내가 자본가로 살아가고 있나. 내가 그런 모습을 그런 기준을 내 자녀들한테는 보여주고 있나.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얼마 전에 4.3 사건 관련돼서 같이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떨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반장님이 뭐 그거 알아보니까 30얼마 뭐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제가 얘기한 요지는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같이 예를 들어서 뭐 공부해가지고요. 그냥 우리끼리 가자는 거였어요. 그냥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그건 뭐 천지백깔인데 뭐 조금만 찾아보면 어디 가고 이런 거 다 알잖아. 근데 뭐 걔네라도 돈 줘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냐는 거야. 그냥 우리가 그냥 애들이랑 같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럼 어떻게 같이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뭐 맛있는 거 좀 먹고 와가지고 또 이런 데 앉아가지고 뭐 이런 투자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접목시키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근데 그런 공부는 한 번도 안 해봤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우리가 심어줘야 되는 거는 무언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니 4.3 사건 해가지고 시험 볼 거야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걸 느끼면 되는 거지. 디테일하게 막 어디가 이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알고 있어야 할 역사잖아요. 얼마 전에 보면 제 4.3 사건 관련된 피해자들도 뭐 돈 주고 막 하더만 그런 것도 막 올라오고. 제주도에 살면 적어도 그런 아픔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그리고 그것들을 자녀들한테 우리가 심어줘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서양 교육은 그런 체계가 없어요. 대중교육은 그런 이어지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앨런 머스크 보세요. 앨런 머스크 화성 가네 많이 하잖아. 그쵸?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대항해 시대 때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로 갔을 때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무엇으로 죽었는지 아세요?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 당시에는 남아메리카,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죠? 거기가 뭐예요? 그냥 화성이에요. 그 자체가 분위기가 달랐다고. 사는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달랐다고요. 그죠? 단순히 얘네가 뭐가 좀 더 발달했던 거예요? 그냥 항해 기술, 그리고 또 운이 좋았죠? 거기까지 가는 게. 그리고 뭐예요? 그냥 문명이 조금 더 얘네보다 다른 문명이 좀 발달한 거야. 근데 가갖고 얘네들은 어때요? 그냥 미개인으로 봤잖아요. 동물 취급했다고, 개작살냈다고요. 그 자체가. 그런 남의 것들 착취해 가면서 이룬 역사예요. 서유럽이. 유럽이란 나라가. 우리가 대단하다고 했던 나라들이
다 그런 아픈 역사가 갖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잖아요. 지금 남아메리카가 지금도 못 살아요. 왜? 자원의 저주야. 자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또 뭔지 아세요? 금융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들의 회사가 다 누구의 회사야? 다 자기네 회사가 없어요. 다 외국 기업이라고. 다 팔아 넘겼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교육도 안 돼. 모든 것들이 다 안 되는 거야. 이야기의 요지는 화성을 만약에 갖다 치죠.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지구라는 환경 속에서 38억 년간의 그 역사가 계속 쌓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화성에 우리가 다 가가지고 거기서 개척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잘 생각해보면. 결국은 뭐예요? 마케팅이라고요. 그냥. 왜?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돈이 유입돼. 단 그런 과정 속에서 뭐가 생길까요? 여러 가지 기술들은 생기겠죠. 또 부정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투자라는 건 뭐예요? 가치와 가격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가격이 어때? 미친 듯이 높잖아. 그러니까 야 얘네 신경 안 쓰겠다는 거야. 끝! 다른 회사 사실 내가 왜 얘네들의 스페이스X 이 회사 왜 사냐는 거야. 가격이 이렇게 높은데 이슈 뻥튀기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쵸? 이게 다예요. 투자는.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점점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 원칙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래서 그 높아지는 걸 계속 유지하거나 더 올리기 위해서는 더 이제 더 그게 뭐예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뭘 해요? 돈을 빌리죠? 내 돈 안 되니까 한 방을 노리잖아. 돈을 또 빌리죠? 대출을 하죠? 대출하면 어때요? 또 시장의 통화량이 또 미친 듯이 늘어나죠? 그러면 결국은 이 시장 안에서 나는 빚을 갚아야 돼. 맞잖아요.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더 많은 영역을 벌어서.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경쟁 상대가 돼버려요. 이제는. 맞죠? 자리 싸움 하는 거야. 계속. 그러면 어때요? 누군가는 죽어야지 내가 돈을 벌어. 이런 의식이 심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높아도 여기서 사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 들어오죠? 그러다 미친 듯이 빠져버리는 거야.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측, 즉 파생상품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라. 투기예요. 파생상품. 투기라고 하자 있는 거라고. 투자자는 뭘 보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이 가치를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 가치를 찾는다. 다른 말로 뭐예요? 가격을 만든다. 가격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격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이해돼? 민수야? 그럼 네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기업들이 첫 번째, 너가 만든 기업인가 아닌가? 그걸 볼 필요가 있겠지. 이런 교육을 듣고. 그리고 네가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재무제표라든가 여러 가지들의 상황을 보고 그 기업을 지금 갖고 가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걸 더 살 수 있는가? 이해돼?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 애정이 없지. 떨어지나 보다. 오르면 오르나 보다.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야. 왜? 재무제표 뭐 중요해? 올리면 파면 되는데. 그냥 가격만 오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래버리니까. 이 안에서 뭐 하는 거야? 투기만 하면 자빠져. 이해되세요? 근데 유진 씨도 되게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사회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하지만 계속 또 엄청난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이 반도체 수출도 중국에 못하게 하고 다 막아버리잖아요. 모든 게. 왜? 그 반도체가 미래의 쌀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쵸? 그러면서 이제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회사들한테 이제 앞으로는 인건 비싼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공장 재갖고 만들지 말고 어디서 우리나라 와서 미국 와갖고 여기서 현대가 투자했죠.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든 거에 대한 상품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죠. 그러니까 힘없는 나라는 어때요? 대부분 그런 걸 또 따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옛날에는 뭐 한 거예요? 전 세계 돈을 쫙 뿌렸죠. 그쵸? 그러면서 그 돈으로 인해서 사실 중국도 많이 컸고, 그쵸? 베트남도 컸고, 대만도 컸고, 우리나라도 컸고, 여러 나라가 컸어요. 그쵸? 근데 이제는 중국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먹힐 거야. 왜?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잖아요. 진짜. 여러분, 우리나라는 달 갈 수 있는 기술력 없어요.
중국은 달을 갈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고요. 고속철도 기술력 중국이 왔다요. 중국의 핵 보유하고 있죠? 그렇죠? 네. 중국이 스텔스기도 있어요. 중국이 여러분들 아편 전쟁 때 있죠. 아편 전쟁 보면은 중국이 그 마약에 쩌든 거잖아요. 영국이 필요한 건 은인데 그 당시에 중국은 영국한테 필요한 게 없어. 왜냐면 모든 걸 다 갖고 있거든. 중국이란 나라는 그 당시에도 16세기, 17세기에 지금의 미국 같은 거였어요. 중국이란 나라는. 근데 은으로만 거래하겠대. 왜? 그 당시에 중국이 통하는 은이었거든. 근데 은이 자꾸 나가니까 얘네들은 죽겠는 거야.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파는 게 뭐예요? 아편인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야? 군사력은 있어. 얘네가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편 불태우고 하니까 군사력으로 이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아픈 경험을 하고 청나라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청나라가 지금의 중국이에요. 중국이란 나라가 당송명 원청해고 되게 많잖아요. 지금의 중국인데 뭐 그 전에 뭐 당전에 뭐 원나라도 있고 진나라도 있고 더 역사가 길잖아. 근데 우리가 없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한 거예요. 중국이. 첫 번째 사상이 없다. 두 번째 과학이 없다. 세 번째 무기 기술이 없다. 잘 생각해보세요. 다이너마이트, 뭐 불꽃놀이 이런 거, 종이, 나침판, 칫솔 이런 거 다 어디가 만든 거예요? 중국이 다 처음에 만들었던 거예요. 중국이 다. 근데 그것을 더 세밀하게 수학이니까 좀 다 딸렸던 거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상품화시킨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더 무기화시키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거를 그때부터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사상체계를 뭘 받았어요? 레닌, 공산주의 사상체계를 받아들였던 거고 그게 지금까지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중국이 뭐 저기 러시아나 저기 어디야 북한 같은 공산주의에 그렇지도 않아요. 중국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 많잖아. 부가 많은 사람들 많잖아. 하지만 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민주 체제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그런 거 같으세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상이 없는 거예요. 사상 체계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없는 거예요. 아쉽게도. 그러니까 걔네들은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뭐 짱깨네 뭐네 짱깨 이런 얘기들 다 그게 이런 거기서 온 말들이야. 근데 개혁하고 무시하고 하지만 우리는 뭐 개뿔 뭐 있는데 앞으로 시간 지나면 또 다 뺏길걸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잡고 가야 되는데 맨날 싸움질하고 앉아있고 지 밥그릇 싸움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걔네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지. 우리가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밸런스랑 체크예요. 관리 감독이라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냥 듣기만 하지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이해되세요? 투자를 그러면 행동하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폭넓게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자체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 자본주의를 만들자고 하는 게 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저와 함께 마루타가 돼야 돼. 투자를 해야 돼. 이해되세요? 투자를 안 하면 듣고 까먹어. 그리고 내가 이거를 내 자식들, 내 주변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는 게 한정돼 있어요. 왜? 증명하는 게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펀드라도 가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주식을 한다라고 말하기엔 그쵸? 사실 근데 이제 만들어 나가야죠. 이해되세요?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였어요. 근데 그게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 먹힐까요? 안 먹혀요. 그쵸?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상황을 보는 거예요. 언제쯤 될까 뭐 하는 결국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런 느낌이 왔다면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안 한다?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많잖아요. 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마음속으로 이러면 내지는 돈이 많아야지만 뭐 이런 느낌이 자꾸 내가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거를 빨리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버려. 그 대결정심을 해야지만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들으면 막 이렇게 했다가 또 이제 세상에 가면 그 살아오는 게 있으니까 또 그냥 먹고 살기 막 정신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아까도 우선순위가 또 계속 그쪽으로 먼저 하잖아요. 아까도 어떤 회원분이 연락이 왔어요.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됐어. 한 2,300개에서 이제 가입하셨어. 근데 지금 한 2,200까지 계속 떨어져. 그러니까요,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저 연락 왔고 변액펀드를 가입을 했는데 자기가 변액펀드는 지금 뭐 해지를 해야 될 것 같대. 그리고 지금 50만 원을 내고 있는데 금액을 좀 줄여야 될 것 같대. 막 한 30만 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대. 그래서 지금 그렇게 힘드시냐고. 예, 힘들대.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지금 시장이 이렇게 떨어져서 너무 불안하대. 뭐 또 그런 얘기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변액펀드라는 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보는 상품이기 때문에 10년 이상은 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빠졌을 때는 사실 굉장히 싸지는 개념이다. 더 많이 살 수 있는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막 드리니까 또 그래요?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그 해지를 하려고 하냐 하니까 갑자기 옆에서 내가 변액펀드 가입했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되게 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도대체 왜 가입했냐는 거예요. 수수료도 많이 나가고 비싸고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당장 해지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캠이 들어오는 조건이 뭐였냐? 저희는 함께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제 투자를 해나가려고 들어온 거 아니냐. 분명히 캠이 카페에 가도 변액펀드에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인 부분에 있어서도 나와 있고 그걸 10년간 했을 때 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생각이 나시냐? 근데 갑자기 다시 또 기억이 난대. 이런 얘기 하면서 우리 다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제가 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지가 경험해보지도 못하는 그걸 가지고 오지랖으로 그냥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다가 그러면 저는 그냥 만약에 좀 여유가 있으시면 계속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 그리고 저희가 뭐 교육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 오셔도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어. 그 얘기 하니까 자기가 좀 더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막 근데 되게 시끄러워서 오늘도 여기 저희 수업하고 있으니까 오시라고. 제주도에 또 계신 분이거든요. 오시라고 그냥 와서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니까 자기 양양이래. 그래갖고 양양이요? 양양? 그러니까 양양이면 저기 동해 아닌가요? 그러니까 동해 왜 거기 갔어요? 그러니까 놀러 왔대. 저기 돈 없다고. 이건 장난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때요? 어떻게? 다 불안한데 인간이 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멘토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아마 조만간 올 거예요. 이런 얘기는 하지 모르는 척 하세요.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비슷해요. 근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그냥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고 앞으로도. 지금도 그 경제를 살리겠다고 풀어놓았던 돈들 2007년부터 풀어놨던 그 돈들이 그 제로금리로 유지했던 그 돈들이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를. 투자를 직접 투자든 간접 투자든 결국은 뭐다? 투자예요. 간접 투자를 만약에 한다고 해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가입 얘기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도망갈 데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그리고 펀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 펀드가. 우리가 그런 얘기들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떠드는 그런 얘기들에 혹해가지고 하는 거지. 이게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세상에 좋은 상품이 어디 있나요?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의 문제인 거지. 이해되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이게 한 번이면 조금 적나? 그래갖고 그 금요일이라 왜냐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이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럼 이게 조금 더 파면 이제 막 재무제표도 막 들어가고 채권이 뭐 장기 채권이 단기 채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갈라 치면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작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 듣는 사람이 좀 있다고 하면 당근에도 한번 제가 한번 올려볼까 좀 싶기도 하고. 근데 아마 당근은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어쨌든 많이 좀 알리고 이런 문화를 좀 급하진 않아요 사실. 근데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계속 나오시는 이유가 결국은 좋지 않아요? 좋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나만 그러니까 저기 뭐야 다단계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진짜 이게 좀 제주도에서 저는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언제까지 제주도에 있을까도 사실 몰라요. 이 사람이 저도 뭐 뭔가 또 뜻이 생기고 또 다른 곳에서 뭐 다른 걸 배워야겠다 생각하면은 저는 갑자기 요즘에 농사도 좀 지어보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어차피 투자는 제가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계속 뭐 사고 팔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직관을 늘려가는 과정이니까 제가 이론적인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배울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그냥 지금 상황 봐도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잖아요. 이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뭐 은행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뭐 회계사도 아니고 제가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자리가 잡혀져 있으면 저는 좀 또 다른 걸 또 배워보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 농법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진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도 저는 되게 필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마인드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는 게 있을지 없을지 몰라. 몰라. 하지만 있는 동안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상에 어디 살아도 뭐가 문제예요. 뭐 줌도 있고 뭐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면 되잖아. 만약에 내가 없다라고 한다면 뭐 다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배워갖고 내가 이렇게 설명하고 하고 이게 어떤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내 뜻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 자식들한테 안 가르쳐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 좋은 거를. 그쵸?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학에서 뜻을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그 뜻이 없는 공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글자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가 결국 그 뜻을 만들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뜻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에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민수 마찬가지죠. 그 빵을 저기 뭐야 반장님이 미니 머핀이랑 뭐 이렇게 식빵을 줬는데 맛있더라고요. 침 뱉은 거 아니지? 그런 거 얼마나 서로가 이렇게 협심을 해야지 서로의 시간이 단축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투자는 시간을 줄이는 행위예요.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 아까 잠깐 그렇게 대화했는데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오고 갔어요. 저도 몰랐는데 단풍 구경하고 싶다는 생각만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그게 엄청난 큰 자산이 됐어요. 안 갔으니까 난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거 찾으려고 생각해봐. 하루 종일 놀라도 몰라요 그거. 그렇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설명하는 게 되게 지금 뭐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런 게 하려고 5년간 얼마나 나름 그렇게 빚도 그렇다고 해서 막 어디 막 고시원에 들어가고 막 이러진 않았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내 자산을 여러분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재분배하는 거잖아요. 그쵸? 퍼뜨리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의미 있는 삶이고. 근데 왜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농번기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자본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공부를 안 하는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안 하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모르는 것도 있고 뭐 게으른 것도 있고 그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간은 저도 게을러요. 그리고 이걸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걸 퍼뜨려줘야 될 거 아니야. 내 자식들한테. 그러면서 이게 하면 뭐가 돼? 내 기준이 되는 애가 기준이 잡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잡혀.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개소리하고 막 이렇게 막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또 느꼈던 그런 느낌들을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하다 뭐 이런 말들 막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애들은 유행하는 거 이런 거에 다 넘어가잖아. 그냥 마케팅에 우리가 1편부터 5편까지 봤잖아. 거기 보면은 뭘 노려요? 애들을 노린다고 나오잖아요. 응? 네. 코카콜라 이기려고 펩시가 한 게 뭐야?
초등학생부터 노렸다잖아. 초등학생들한테 무료 배식을 막 했다잖아. 콜라를 막 펩시 붙어있는 걸 막 넣었다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지금의 20대 30대들은 뭘 먹는다? 펩시를 많이 먹는다잖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무의식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동안에 지금 모든 그 형태가 다 뭐예요? 선동이었다는 거예요. 프로파간다였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식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걸 깨기 위한 어떤 과정이 또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저도 가끔 가다가 과거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이런 모임들을 갖는 이유는 저 또한 넛지가 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저 또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되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 듣고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쉽게 좀 전달해드리면 아니 이론적으로 그 환율 얘기하고 뭐 분자에 뭐 넣고 분모에 뭐 넣고 이거 뭐 알아서 뭐 하냐고. 그냥 이렇게 이해되면 되는 거 아니야. 채권이라는 것도 이해되셨잖아. 어느 정도는. 앞으로 이제 계속 해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이 채권으로 돌아가는 건 그냥 팍 와닿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50조나 풀었는지 느낌이 오시잖아요. 여기다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더 빨리 와요. 그렇게 굴러가니까 진짜로. 그럼 여기다 왜 그럼 제가 투자를 하라고 하겠어요? 투자하는 순간에 내 심리가 막 요동치거든요. 지금은 금액이 얼마 안 되시니까 그렇죠. 커봐요.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은 귀찮고 뭔가 힘들고 불안하고 해서 안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시간은 계속 가요. 시간은 계속 간다고요. 나 무슨 뭐야? 저거 뭐 파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부담 계속 아니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느낌이 오시면 하세요. 해보세요. 제발 좀 하세요.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아니면은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한번 사업을 조금 더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거 이런 것도 되겠죠. 앞으로 이제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도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릴 건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건데 재무제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내가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앞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게. 그러면 언니는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게 이제 여기 공부한 거랑 약간 영향이 있는 언니 원래부터 사업 하고 있을 때는 막연하고 되게 예뻐했지만 지금은 구체적으로 잡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모든 주식이든 뭐든 하려면 일단 돈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 그걸 또 많이 벌어야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고 한이 딱 들어오는 게 한정적이고 나가는 거 더 많고. 그래서 요새 제가 그거에 대해 약간 딜레마가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대출. 그러니까 저는 또 빚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빚은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하고 그걸 형님 하시면 안 되겠다. 갑자기 시도 끝도 없이 대출 위험하다고 했는데 대출. 형님 센스가 좋으시네. 왜 그래 민수야? 말로 해. 인지하기가 좀 시간 쓰는데 좀 무뎌져가지고. 하고 싶고 근데 나는 들어오는 돈은 한정돼 있고 나가는 돈은 더 많고 또 그래서 요새는 그러다가 또 뭔가 다른 걸 해야 될까 해볼까 근데 또 막상 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애도 키워야 되고 그리고 그게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요새 그래서 요새 조금 많이 생각이 좀 나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는 선에서 하지 마세요. 부담보다는 좀 욕심이 좀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욕심을 버리세요. 돈을 더 벌고 싶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를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돈을 벌고 싶다라는 그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 그 목표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더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제가 요새 그런 나도 알바를 하러 돈을 안 쓰면 되죠. 써서 돈을 안 쓰면 근데 안 써도 이게 수고해서도 나가는 거 남을 거는 그냥 우리 신할 거. 나는 홈쇼핑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서. 진짜. 나 홈쇼핑 저 얘기가 좀 다른 데로 빠졌는데요. 되게 현실 그러니까 이거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현실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현실을 깨겠다라는 의지가 중요한 거라는 그래서 거예요. 그 의지를 되게 갖고 싶은데 그게 되게 막연하다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막연할 수밖에 없죠. 저도 그랬고. 근데 결국은 이런 과정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깨 나갈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릇의 문제지 돈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아직은 그릇이 진짜 네. 조금 넓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뭐 이렇게 생활이 거지 같은데 투자해서 성공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네. 내가 생활하는 게 어떤 신념도 원칙도 없는데 투자해갖고 성공한다? 만약 그런 신념과 원칙이 있는 사람이 운이 좋게 로또를 했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 사람은 자산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매일 공부하면서 바뀐 거는 아직 투자는 못해도 삶은 진짜 많이 바뀐 거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씩 변해가는 대출하래. 표정이 진심이셨는데? 바뀐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으로. 좀 많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부담 갖지 마시라고 하는 게 내가 안 맞는 소고기 소고기 먹어도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못 먹게 마트에 사 먹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바꿔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들에 대한 다른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거죠. 지금 그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어쨌든 근데 자꾸 그거의 목적을 그렇게 두지 마세요. 어떤 목표가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자산이라고요. 그 자산은 누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나로부터.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계속 궁리한다는 게 지금은 참 좋은 그러니까 과정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냥 되게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보통을 좋아하는 사람? 그냥 물 흐르듯이. 근데 공부하면서 그게 계속. 그러니까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안정적이라는 그 말도 뭐가 안정적인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이 나를 가만 안 놔두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깨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가 그렇게 따지면 안 안정적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안정적이고 싶지. 근데 안정적이고 싶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걸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면. 네. 역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상식적인 거야. 은퇴는 없어요. 아니 계속 빚이 쌓이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동이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님이 신발을 올해 몸이 아파갖고 10개밖에 형님의 일은 서비스업이니까 요 근래에 생긴 거니까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농장에서 쌀을 만들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내가 쌀이 적어. 그 출하량이 적어. 그러면은 그 쌀이 비싸겠죠. 근데 그 다음 연도에는 쌀이 많아. 그러면 싸지겠죠. 인플레이션이 올라떨어지 계속 이런 삶을 살 거라고. 뭐가 중요한 삶이면 노동이 중요한 삶. 근데 지금은 자본이 중요한 삶이잖아요. 너도 나도 지금 여기 와갖고 다 돈 빌리고 인플레이션 땡기고 금융자산, 특히 금융에 대한 투자와 투기와 모든 것들이 다 돈을 갖고 벌어야지만 살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되세요? 이거 해야지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자꾸 사람들은 안정적이라는 자기가 설정하는 안정적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정의가 없어. 그냥 잘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안정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래. 그러면서 TV 보면은 이렇게 무슨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쟤는 애기를 어떻게 저렇게 럭셔리하게 키울까? 안 그래요. 걔네 존나 싸워요. 안에 보면 켈리체가 무슨 보트에서 와인 마시고 걔가 그렇게까지 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거 없이 할 수 있어요? 못해. 여러분 삶은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A에서 B가 없다니까? 이 과정만 있다니까? 근데 자꾸 왜 이거를 얘기하냐고.
이건 없어요. 이걸 빨리 버려야 돼요. 이 과정이라는 거 뭐예요? 그 오늘 하루하루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그냥 이해돼? 이게 쌓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인들이 다 그러잖아요. 성인들이 다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갖고 왜 그걸 미리 설정을 하냐고. 여러분들의 의식을 누가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파생상품이에요.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우리가 어떤 투자라는 거는 어떤 기업의 가치를 보고 내가 이 기업을 살지 말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파생상품은 뭐예요? 미래에 얘가 한 달 있다가 내지는 1년 있다가 오를까 떨어질까를 거는 거야. 얘가 오를까에 걸어. 도박이에요. 파생상품은 도박이에요. 네, 그게 뭐예요? 헤지펀드라고 하는 거였어. 헤지펀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뮤추얼 펀드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이런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왜 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 왜? 돈은 계속 돌아야 되니까. 그게 이 시장이니까. 이거 안 하면 어때? 돈이 안 돌아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왜 걔네는 수익을 계속 창출해야 되니까. 그 시스템을 공고히 만든 게 뭐예요? 지금의 금융체계라는 거예요.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그 영국에서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갔고 영국에서 어디로 넘어갔어요? 미국으로 갔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미국은 자기네들 나라에서 돈을 만들고 싶어 했다고. 그린머니라는. 근데 그거를 만들려고 했던 대통령도 다 어떻게 했다? 죽었다. 그 예시 들어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도 얼마나 황당했어요. 그죠? 지금 미국에 있는 미은행은, 중앙은행은 민간 기업이에요. 국가 체제하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럼 얘네 만약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쟁력 떨어지잖아요. 얘네 또 옮겨요. 다른 영국에서 옮겼잖아요. 미국으로 옮긴 것처럼 옮긴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거기가 최고네요. 이 세상에서. 지금 그 흐름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거기가 최고네요. 그럼 그 사람 여러 명이 그걸 만든 거잖아요. 연주들요? 네. 그쵸? 몇 명이 만든 거죠. 그게 영국에 금이 많은 사람들 몇 명이 만든 거죠. 왜? 왜냐면 나라가 처음 만들어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장사를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돈이 필요하죠. 그럼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돈 빌릴 거 아니에요. 맞죠? 같은 개념이에요.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나라도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어때요? 다른 나라한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기 이전에 미국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누구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영국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에 있던 금융기관들이 미국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면서 은행이라는 이름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그 금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돈을 막 빌려준 거야. 정부나 이런 애들한테.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새끼들 지들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돈 빌려달라면 막 찍어갖고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에서 해도 되잖아. 미국에서 해도 되잖아. 정부에서 국가에서 주도하에 이런 걸로 막 싸운 거예요. 근데 그걸 주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 죽었다.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이 환경이 너무 파괴가 돼갖고 과학 연구만 하던 사람들이 실제로 나와갖고 시위하고 막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대로 가다 우리 진짜 다 죽는다고 이렇게 하는 시위들도 많이 해요. 근데 암암리에 죽어나가요. 왜? 그러려면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되는 게 뭐예요? 거대 기업들이거든요. 석유 기업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아세요? 연준이 개인 사기업이죠. 연준이. 그럼 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지분이 모건 모건 스탠리 그 다음에 시티뱅크 이런 애들이 지분을 다 갖고 있어요. 시티은행. 우리나라에 있는 시티은행. 그거는 미국 거예요. 시티은행.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고. 출 수 있어요? 자, 걔네들이 지분을 갖고 있어요. 뭐 회사라는 이름하에. 그럼 그 회사는 또 누가 갖고 있어요? 자본가들이 갖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회사는 그 은행 회사는 과거에 누가 갖고 있었는지 아세요? 석유 회사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럼 그 석유 회사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록펠러. 많이 들어보셨죠? 록펠러. 그다음에 모건 프리먼. 모건 프리먼 배우지. JP 모건. 이런 사람들이 다 사실 어느 나라 사람들이다? 유태인이고 영국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 연동돼 있어요. 걔네들이 회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배워보면 그 뒤에는 다 그런 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있고 뭐 금리를 올리고 뭐 하는 거 그 기준이 도대체 뭔데? 지들이 그냥 발표하는 것만 갖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런 거 자체가 일시적인 현상이래. 도대체 언제까지 일시적인 현상인데? 나중에는 말 지들이 그냥 바꿔버리잖아. 미안. 일시적인 거 아니었네? 이런 끝이에요. 그냥.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다기보다 얼마나 이 돌아가는 게 이 사기로 돌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몰랐다는 거죠. 이걸 내가 20살 때 알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내가 20살 때 알잖아? 나는 지금 내가 뭐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나는 어디 취직하려고 이런 데 일 안 해. 나 이런 데 막 일해 그냥. 막 일하면서 그냥 막 볼 거야 그냥. 막 보고 얘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네? 하면서 막 여행도 막 다니고 그러면서 돈 번 거 그냥 어디에 넣어? 그냥 삼성에 다 넣어. 그냥 다 때려 넣어 그냥. 네 나이 때 뭘 안전마진이 뭐가 필요해. 그냥 다 때려 넣으면 되지.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뭐야?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 젊은 사람들은 어때? 내가 이거 이해하고 있는데 앞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가 몇 프로 올라가는 거지 뻔히 아는데 내가 다시 20살로 돌아가면은 나는 월드컵 안 보지. 2002년도에 막 제주도 와가지고 막 대한민국 이지랄 했는데 내가 왜 이지랄 했나 몰라.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만약에 그때부터 계속 내가 벌어들였던 거 투자하면서 계속 왔다 생각해보세요.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벌었을까요? 절대 잊지 마세요. 빚은 절대 못 갚아요. 뭐만 갚는 거예요? 이자만 갚는 거예요. 계속 채권은 계속 발행돼요. 발행되고 들어오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장을 원하는 거기서도 얘기하잖아요. 그 영국 총리가 첫 번째도 성장, 두 번째도 성장, 세 번째도 성장 이 얘기하죠.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까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많은 잉여 인구를 우리가 어떻게 또 감당해야 될까, 이것도 문제예요. 환경 파괴도 있고 취업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러면서 뭐 그러면 의사 시킬 거예요? 아니면 뭐 판사 시킬 거야?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빨리? AI가 그러니까 다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언제까지 AI가 언제 올 건데? AI 하다가 지금 유럽은 지금 저기 가스가 없어가지고 지금 얼어 뒤질 판이에요. 지금 미국이 여기 유럽이. 그럼 그동안 그 발전된 기업 그 기술들은 다 어디 간 건데? 다 뭐예요? 마케팅이에요. 다 뻥카라고요, 뻥카. 결국은 지 밥그릇도 하나 못 챙기면서 뭐 앞으로의 미래에는 어쩌고 다 가격만 부풀려 놓은 거라고요. 앞으로 절대 다시 과거처럼 갑자기 미친듯이 이렇게 절대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확률보다는 계속 이렇게 횡보할 확률이 더 커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이때 공부하는 거예요. 횡보할 때 뭐 할 수 있어요? 횡보장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잖아요. 왜? 지루하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건 뭐예요? 오를 때는 좋아. 떨어질 때도 좋아요. 왜? 많이 떨어지면서 더 사면 되잖아. 이런 생각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계속 횡보하면 지루해서 다 떨어져요. 우리가 그동안 앞으로 돈의 혁명이 일어나서 비트코인으로 바뀔 것이네 만에 알고 보니까 다 뭐였어요? 사기였죠. 다 사기였다고요. 걔네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기득권을, 그 달러라는 기득권을 그 비트코인한테 넘겨줄 것 같으세요? 그게 말이 돼요?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를 부정하는 시스템인데? 다 개소리였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IT 쪽으로 되게 똑똑한 친구가 있어요. 엄청나게 저희 회원 중에 되게 똑똑한 친구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이 친구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어. 그래서 돈을 벌었어. 지금도 엘리트예요. 돈을 벌었어. 근데 비트코인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사기인 거야. 이게 이거 아닌데? 그래서 어느 정도 돈 벌고 다 팔았어. 팔았는데 8천까지 가는 거야. 8천만 원까지 갔잖아요. 비트코인 하나가. 그러니까 얘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인간이? 내가 모르는 기술력이 있나? 그래서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잃었어요. 지식의 저주예요, 여러분.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 신념이 없는 거예요. 각자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라는 내 원칙이 없는 거예요. 신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절대.
얘가 거기서 딱 잘라냈으면 근데 걔는 뭐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내 욕망을 주체를 못한 거예요. 내가 공부했더니 이건 아닌데 다시 들어간 거예요. 뭐가 또 있나? 다 그래요, 다. 말 자체가 가상화폐면 어차피 가상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말 자체부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가상화폐 쓰고 계세요. 아 카드? 통장 지금 지폐 갖고 다니세요? 아니잖아요. 충분히 설득하려 치면 설득할 수 있죠. 여러분들 지금 돈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실제로 화폐는 얼마 없어요. 그쵸? 그게 뭐예요? 통화량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뭐다? 허구예요, 허구. 그러니까 돈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산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그럼 그때 빼면 되지. 근데 이거는 단기간에 절대 안 돼요. 이게 안 되고 계속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해야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물론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게 또 앞으로 또 못 오셔서 이게 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어느 정도 계속 알아나가야 되니까 단계를 이렇게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업을 금요일하고 주말이나 아니면은 평일날. 근데 제가 평일날 다른 요일들은 좀 또 이렇게 화상으로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좀 또 꽤 있어가지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야기해 보시고 그렇게 가능하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싶으시면 한번 주 2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 2회. 그리고 반장님네 저기 카페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해서 거기가 공간이 또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반장님 하는 게 또 어디 저기 제주 어디서 또 공간을 또 빌려줄 수가 있대요. 그런 데서도 선생님 가실래요? 언니 때문에 어려워. 너무 어려워 언니. 어묵까지 어떻게 나와? 너무 다. 아니면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보고 이런 것도 공부가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은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정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주 한번 2회로 늘리자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으면 하고 만일에 아니면 안 하고. 저는 이게 이제 금요일 저녁이라서 많이 빠지시나? 원래 이제 저는 남편이랑 같이 오니까 우리 둘이 그냥 여기만 오면 되니까 괜찮은데 다른 분들은 보통 약속이나 가족 행사 이런 게 거의 금요일 저녁에 많으시니까 그래서 많이 빠지시나? 요일을 바꿔야 되나? 아니면 요일도 웃긴 게 금요일 날 또 신랑의 약속도 많이 잡아버리면 애들만 제가 놔두고 오늘도 애들만 놔두고 왔거든요. 애들 좋아. 태영이는 들을 수 있어. 우리 큰애는 저는 게임만 해요. 그래서 와서 오늘 이거는 지금은 여기서 끝내고 네.